조합장이라는 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나이도 젊으신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연매출이 그래도 100억 정도는 됐던 회사를 제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100억이요? 네. 아무래도 분담금이거든요. 내야 되는 돈. 조합장님이랑 같이 일하시면서 제일 힘들 때는 언제신가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말씀하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합장님 일하시는 거 보면은 좀 스타일이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존경스럽습니다. 수원시 영통의 그 신성신안 쌍용 지능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의 장을 맡고 있는 조합장 박승원이라고 합니다. 아 조합장님 네. 아침에 지금 오니까 제일 먼저 출근하시네요. 뭐 집이 제일 가깝고 아이가 학교 가니까 또 데려다 주고 하면서 제일 일찍 나오고 있네요, 제가. 출근하시면 보통 제일 네. 먼저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세요? 출근하면 일단 커피 먼저 마시고요. 네. 이제 오늘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자료 같은 거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조합장이라는 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나이도 젊으신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조합장이 되셨나요? 2016년도부터 사업을 좀 크게 좀 했었고요. 사업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집을 좀 팔고 다른 데로 좀 이사를 갈까 해서 부동산에 갔다가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값에 대한 상승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 팔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카페 가입을 하고 좀 이렇게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그런 다툼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저도 눈 떠보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추진위원장을 맡고 그 조합 설립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은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합원분들께서 저를 이제 조합장으로 선출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합장 되시기 전에 네. 사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무슨 사업을 하셨었나요? 저는 통신사 대리점업을 했었고요. 서울 쪽에만 한 8군데 정도까지 매장 운영을 했었고 8군데요? 네네네. 그러면 엄청 크게 사업을 하셨었나 봐요. 네, 가입자 수가 이제 만 가입자 정도 됐었고요. 망가입자요? 네, 그리고 연매출이 그래도 100억 정도는 됐던 회사를 제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100억이요? 네네네. 와, 그 100억 하던 회사를 네. 포기하고 조합장이 될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었었나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공감을 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가 특히 이제 휴대폰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월세가 많이 나갈 때 월 1억 정도가 나갔었는데 고정비들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진 부분도 있었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공포심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여다 보니까 내방객도 좀 떨어지고 직원들도 이제 퇴사를 하게 되고 한 1년 정도 좀 휴식을 좀 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알게 돼서 원래 정말 좀 쉬고 싶었는데 시동을 거신 분들은 따로 계시지만 사업에 대해서 한번 끝까지 가보고 싶다. 도시개발, 정비사업 쪽에도 좀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상당히 좀 매력 있고 뭔가 좀 재밌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먹고 싶어서 얻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선출직이거든요. 일단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과 기대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분명히 가지고는 있죠. 그거를 끝까지 완수를 하고 그분들이 정말 좋은 새 집에 들어와서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의 또 책임이기도 하고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많이 들어봤는데 리모델링 조합이라는 거는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재건축은 완전히 새로 지어지는 거, 리모델링은 기존의 아파트들을 보수하고 보강하는데 신축 아파트에 준하는 상품들을 추가해서 지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살에 처음 주택을 취득하셨다고 네. 하셨어요. 네. 저 같으면은 막 100억대 매출 나고 그러면은 집부터 사고 싶었을 것 같은데 혹시 집을 이렇게 늦게 마련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저 혼자는.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내가 편하게 몸을 쉴 수 있는 공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정권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죠. 저도 집을 사면 마치 큰일 날 것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에 휩쓰였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물려주고 계속 가져가는 개념이 아니라 잠깐 거쳐가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소유를 안 했죠. 상당히 후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후회하고 계세요? 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안 게 한 5, 6년 전에 샀었더라면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의식주 중에 뭐 단순한 주의 개념은 이제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집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한 개념이 많이 이렇게 좀 추가가 되면서 일해서 벌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그런 수익을 집에서 거주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현명하게 선택을 했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후회는 하고는 있습니다.
오늘 하루 스케줄은 어떻게 되세요? 연간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인 정기 총회가 있는 날이고요. 그 저녁 7시에 저희가 이제 정기 총회를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밖에서는 유튜브 촬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른 조합장님들하고 오전에 시의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사업 관련해서 간단한 미팅이 있습니다. 영통 민영 5단지잖아요. 네. 거기만의 장점이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정식 저희 아파트 면칭은 수원 영통에 위치하고 있는 신성, 신안, 쌍용, 진흥 아파트라고 상당히 좀 긴 이름을 갖고 있고요. 네 군데 건설회사가 이제 컨소시엄을 해서 만든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리모델링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분담금이거든요. 내야 되는 돈. 저희 1616세대가 이 아파트를 새로 짓기 위해서 내야 되는 어떤 그런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가장 크게 줄일 수 있는 게 일반 분양이라고 해서 다행스럽게도 동과 동 사이도 충분하고 그리고 신축동이 좀 크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공간들도 있어가지고 아마 일반 분양을 위한 별동 중축 공간에 대해서는 제약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영통역이 분당선이 이제 같이 연결이 되면서 서울과의 직주 근접성도 상당히 좀 좋아졌고 가까운 망포역도 더블 역세권이라고 해서 교통에 편하고 가까운데 영흥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수도권에서는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한 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과 공원 그리고 이제 학군까지 영통초등학교라든가 영덕 중학교, 영일중학교, 영통에 좀 유명한 학군들을 끼고 있어서 모든 면에서 사실 굉장히 뛰어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죠.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합장님이랑 같이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거의 1년 됐습니다. 일하는 스타일이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일단 추진력이 상당히 좋으시고요. 네. 일처리 상당히 깔끔하시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갑자기 카메라. 갑자기 조합장님이랑 같이 일하시면서 제일 힘들 때는 언제신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짜 솔직히 힘든 점은 없어요. 네. 없어요? 조합장님이 저희 직원들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네네. 솔직히 조합장님이 저희를 힘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제일 힘들 때는 언젠가요? 소집에 대해서 업무의 부담을 가지는 거냐 아니면 용적률에 관련된 문제냐 시점에 대해서는 당신이 지금 일을 혼자 하고 있으니까 바쁘다고 하면은 내가 그럼 조합장님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근데 이거를 검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했는데 어차피 연합회 회장님하고 얘기 다 끝나버렸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적률 500% 600%라는 게 재건축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 리모델링용으로는 불가능한 우리 전시처럼 그냥 도시계획 조례에 그냥 세대 증가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다라고만 하면은 용적률을 넓히려는 이유 자체가 일반 분양을 최대한 많이 해서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려는 게 목적인데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 얘기는 말씀하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성신안 쌍용진흥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박채원 대리라고 합니다. 지금 하시는 업무가 어떤 업무세요, 주로? 저는 이제 DB 관리라든지 이제 전화 응대라든지 이제 보조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님이랑 일해보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1년 좀 넘었습니다. 조합장님 일하시는 스타일이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다 배우고 싶고 정말 추진력도 있으시고 리더십도 정말 굉장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조합장님한테 배우고 싶은 점 한 가지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추진력입니다. 조합장님들이랑 네. 종종 이렇게 모임을 가지시나요? 주기적으로 저희 수원시가 리모델링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리모델링 연합회 회의도 좀 하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청하고 공동으로 진행하는 과업이 하나 있는데 네. 과업 관련해서 앞으로 방향성이라든가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협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회의 내용 잠깐 들어보니까 의견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그래요? 단지마다 각자 방향성이 다르고 추구하는 리모델링 사업의 결과가 각각은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라든가 네.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의견 차이가 나오죠. 그래도 최대한 서로 존중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합회가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민원을 넣는 거를 예로 들어드리면 네네네. 한 명이 넣는 거와 그리고 이제 어떤 주민이 공동의 어떤 성명서를 낸다거나 단체로서의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네. 받아들이는 어떤 태도라든가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는 같이 해서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전화하셔가지고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고, 처음에 하셨던 일은 어떤 일이세요? 흔히 얘기하는 뭐 폼파리라고들 하는데 초봉은 얼마 받으셨어요? 월급이 180만 원인가? 나이키, 폴로, 아디다스 뭐 이런 무역 쪽으로 좀 하다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요? 15억 정도? 2017년도에 이제 50억, 18년도에 이제 제가 뭐 90억에서 100억. 아, 2019년도에 그럼 150억을 네, 달성하신 거예요? 2019년도. 지금 뭐 후회하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조합장 급여가 네.